청취자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 어떠시겠어요? 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샤워할 때마다 부르던 그 노래 있잖아요. 해방과 자유, 그리고 자기애의 궁극적인 상징인 그 노래, Let It Go 말이죠. 아, 디즈니 겨울왕국이요? 전 세계가 따라 불렀던 명곡이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 노래가 사실은 우리 모두를 완벽하게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아주 무서운 주문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와, 그거 진짜 엄청난 반전인데요. 오늘 아주 뼈 때리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말 도발적이고 또 우리 삶과 밀접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우리가 매일 대중문화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들이마시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뭐,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혹은 정답은 내 안에 있다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만 켜도 막 쏟아지는 조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들이 우리를 진짜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새로운 형태의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지우고 있는 건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핵심 텍스트는 스토리의 복음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 강연 자료입니다. 네, 이 자료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동화와 애니메이션을 비교 분석하고 있죠. 맞아요. 특히 아까 언급한 디즈니의 겨울왕국하고 그 모티브가 된 안데르센의 원작 눈의 여왕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거든요. 이 자료가 종교적인, 그러니까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렌즈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자아숭배 현상을 날카롭게 해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이 안에 담긴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이라던가 나르시시즘에 대한 통찰은 종교를 완전히 떠나서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과연 이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구원인지 아니면 독인지 끝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텍스트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분석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아, 현 시대를 진단하는 대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현 시대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overs of themselves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성격에서는 이를 이른바 말세의 특징으로 꼽고 있어요. 잠깐만요. 말세라고 하면 보통 우리 막 소행성이 충돌하거나 좀비가 창궐하는 그런 세상의 끝을 떠올리잖아요. 하하, 그렇죠. SF 영화의 단골로 나오는 그런 종말론적 이미지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기반하고 있는 기독교적 프레임에서 말하는 말세는 그런 우주적 멸망의 순간이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떤 의미인 거죠?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즉 우리가 지금 숨쉬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기관 전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자료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지구 멸망의 날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또 내 자아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세팅된 이 자아 과잉의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바로 약간 반론이 떠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현대 심리학이나 멘탈 케어 조언들을 보면 항상 자신을 사랑해라, 내 감정을 존중해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치유책이잖아요. 그렇죠. 자존감 수업 같은 것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니까요. 네, 건강하게 경계선을 긋고 나를 지키는 게 대체 왜 문제가 된다는 건지 이 분석은 그걸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기존의 대중적 상식을 비추어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를 아끼고 돌보는 건강한 자존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자존감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군요. 네, 이 자료가 비판하는 문제는 내 감정과 내 자아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린 극단적 나르시시즘의 상태입니다. 아하, 선을 넘은 나르시시즘을 지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현상을 가장 화려하고 완벽하게 포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무의식에 주입한 문화적 상징으로 바로 디즈니의 겨울왕국, 그중에서도 주인공 엘사를 지목합니다. 와, 천만 관객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엘사가 도마 위에 올랐군요. 사실 영화를 볼 때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엘사를 응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정이입이 엄청나게 되는 캐릭터니까요.
엘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얼려버리는 마법을 가졌지만 부모님의 강요랑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항상 갇혀 살았잖아요. 감추고 느끼지 말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마라 이런 억압 속에서요. 그 답답함이 진짜 얼마나 컸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억압받는 개인이라는 설정은 관객에 아주 깊은 공감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억눌렸던 마법이 결국 통제 불능 상태로 터져 나오면서 엘사가 선택한 해결책, 거기를 아주 유심히 봐야 한다고 자료는 말합니다. 엘사의 해결책이요. 도망치는 거 말씀이신가요? 네. 엘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로 볼까봐 두려워서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얼음 궁전을 짓고 세상과 스스로를 완벽하게 단절시켜버리죠. 아,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바로 그 빙산의 꼭대기에서 세상과의 단절을 완성하면서 터져나오는 노래가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Let It Go입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등골이 약간 서늘해지는데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억압에서 뽕 뚫리고 벗어나는 카타르시스만 느꼈거든요. 대부분의 관객이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철저한 고립의 선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자료에서는 이 노래 가사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네, 자료는 Let It Go가 단순한 만화 주제가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열망하는 자기 구원의 독립선언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가사의 이 대목을 보시죠.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m free. 직역하면 내게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어떤 규칙도 없다. 나는 이제 자유다. 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의 진짜 의미는 그냥 답답한 성을 빠져나와서 내 진짜 모습을 찾겠다 정도의 귀여운 일탈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훨씬 더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세상의 보편적인 도덕이나 룰은 다 무시하겠다. 오로지 내 감정과 내 방식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이다. 라고 세상에 대고 선언하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이 상황을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대입해봐야 합니다. 맞아요. 현실로 가져와 봐야죠.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내면의 나침반만 딱 들여다보고 내가 느끼는 게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외치면서 직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평화와 해방이 올까요? 아니면 역대급 대충돌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대충돌이 벌어지겠죠. 길거리의 모든 차가 자기 기분대로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린다로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수라장이 따로 없겠죠. 네. 이 자료가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 전반으로 시야를 넓히면서 엘사식의 규칙 없는 자유가 왜 현실에서는 환상에 불과한지 논리적으로 해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K-팝 예시도 나오나요? 네. 자료는 현대 대중음악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IM이라는 곡의 가사를 언급합니다. 아, 저 그 노래 알아요. 엄청 신나잖아요. 가사를 보면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보이는 그대로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엘사의 Let It Go와 메시지의 궤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정확하네요. 남의 눈치 보지 마,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해 라는 메시지가 사실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자꾸 소비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김경태 평론가의 글을 인용한 부분을 보면 이게 왜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인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어떻게 짚어내고 있죠? 우리 현대인들은 좋고 나쁨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옳음의 잣대를 다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지금 느끼는 변덕스러운 감정 하나만을 유일한 법전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죠. 아, 기준이 흔들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날씨에 따라 변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아주 변덕스러운 파도와 같잖아요. 당장 당근자 저녁 밥 먹기 전이라는 밥 먹고 나서 지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하하,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그렇게 쉴 새 없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워진 나라는 정체성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와,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현실의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만 믿고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선언했을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구체적인 한계들 말이죠. 네, 자료에서는 이 한계들을 구조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인간의 욕망 자체가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는 그 첫 번째 한계가 진짜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라고 하지만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
본인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인간의 내면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모순 덩어리니까요. 맞아요. 막 커리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싶어서 엄청 워커홀릭처럼 굴다가도 주말에는 아무 연락도 받지 않고 완벽한 고독을 즐기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상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으면 또 뼈저리게 외로워하면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나 연락을 갈망하죠. 완전 제 얘기네요. 내 안의 욕망들이 매분, 매초 서로 충돌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대체 그 수많은 자아 중에 어떤 욕망에 손을 들어주는 게 진짜 내 맘대로 사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내면의 목소리 자체가 여러 개인데 그걸 유일한 길잡이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너무 공감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내 욕망도 복잡해 죽겠는데 남들 욕망까지 부딪히니까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냥 세상의 잣대나 타인의 간섭을 완전히 차단해버리자. 네, 엘사처럼 도망치는 거죠. 네, 엘사처럼 나만의 언음성을 짓고 완벽하게 고립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인간의 두 번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저는 우리가 절대 완벽하게 혼자일 수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점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버리겠다고 고립을 택할 때 마주하는 함정이 바로 외로움과 새로운 종속의 딜레마입니다. 새로운 종속이요? 네, 자료에 나오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우리가 현실의 평가 기준, 예컨대 학교 성적이나 직장 내 서열 같은 시스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 룰을 걷어차고 도망친다고 가정해보죠. 현실 학교에서 1등부터 꿀등까지 줄 세우는 시스템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 나만의 자유를 찾겠어 하고 온라인 게임 세계로 훌쩍 도망친 청소년이 있습니다. 와, 그 비유 진짜 기가 막히죠. 현실의 평가가 싫어서 게임이라는 완벽한 도피처, 즉 나만의 얼음궁전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는 평등하고 자유분방한 유토피아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게임 세계에 접속하는 순간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라는 현실의 내신 등급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새로운 계급 사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허하, 맞습니다. 거기서 게임을 조금이라도 못하면 팀원들에게 온갖 폭언을 듣고 바로 파티에서 추방당하죠. 그러니까 결국 기존의 룰이 싫어서 도망쳤지만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룰에 종속되고 만다는 거네요. 아주 생생한 통찰입니다. 예술가의 예시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등장하죠. 아무도 내 그림을 이해 못해도 나는 나만의 예술을 하겠다면서 철저히 홀로 전시회를 열지만 만약 관람객이 단 2명뿐이라면 그 고독과 허무함을 덤덤하게 견딜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뼈 때리네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독립을 외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모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내 감정은 변덕스러워서 도저히 믿을 게 못 되고 그렇다고 도망쳐서 혼자가 되자니 너무 외롭거나 결국 다른 서열 시스템에 갇혀버립니다. 네, 진퇴야만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모든 룰을 다 무시하고 나를 세상의 중심에 딱 놓았을 때 찾아오는 가장 파괴적인 세 번째 한계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 바로 끝없는 결핍감의 굴레입니다. 끝없는 결핍감이요?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신이자 지배자가 되는 순간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부족함, 그러니까 능력의 부족, 돈의 부족, 심지어 체력의 부족까지 전부 나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치부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책임이 100% 나한테 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내 결핍은 네가 노력해서 가치를 증명함으로 채워라 라고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결핍을 채우려고 미친 듯이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음으로써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토록 연애에 집착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완벽해 라고 말해줄 단 한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세상에 어떤 인간관계가, 어떤 연인이 나의 모든 모순과 이기심과 찌질함을 100%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불가능하죠.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댔다가 또 상처받고 다시 텅 빈 결핍감을 느끼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와, 듣다 보니까 좀 숨이 막히네요. 바로 그 한계점.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면을 파고들어서 가치를 끌어내려는 이 자기 구원의 방식이 필연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분석 자료는 아주 극적이고 우아한 대비를 선보입니다.
아, 여기서 드디어 그 작품이 등장하는군요. 네, 엘사의 겨울왕국에서 시선을 돌려서 그 이야기의 원래 뼈대가 되었던 안데르센의 원작 눈의 여왕을 무대 위로 올리는 거죠. 저는 진짜 이 부분 읽으면서 완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디즈니의 겨울왕국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안데르센의 원작 내용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동화책에서 본 기억은 있어도 디테일은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작의 메시지가 디즈니의 해석하고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180도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원작에는 엘사라는 마법사 대신 카이라는 아주 평범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카이요? 네, 어느 날 사악한 트롤이 만든 저주받은 거울이 깨지면서 그 미세한 파편이 바람에 날려 카이의 눈과 심장에 박히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카이에게 아주 끔찍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렌즈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데요? 전에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장미꽃을 보면서도 갑자기 벌레가 먹었어, 흉측해 이러면서 꽃을 꺾어버리게 되죠. 헐, 세상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막 삐뚤어지고 냉소적인 시선으로만 보게 된 거군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식의 감옥에 갇힌 거나 다름없대요. 맞습니다. 심장마저 차갑게 얼어붙은 카이는 결국 눈의 여왕에게 홀려서 그녀의 거대한 얼음 궁전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서 바로 엘사와 카이의 결정적 차이가 나타나죠. 어떤 차이죠? 엘사는 자기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얼음성을 당당하게 건축했지만 카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얼음성에 수감된 것이죠. 아, 주체성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군요. 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카이는 얼음 조각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는데 미친 듯이 집착합니다. 아, 퍼즐이요? 네. 눈의 여왕이 카이한테 만약 네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완성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잠깐만요. 카이가 홀로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그 퍼즐 조각을 필사적으로 이리저리 끼워 맞추잖아요. 근데 영원히 맞추지 못하죠. 네, 맞추지 못합니다. 저는 왜 하필 맞춰야 하는 단어가 영원일까 혼자 고민해 봤는데 이게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머리통 안에서 아무리 논리를 굴리고 지식을 짜맞춰 봐야 진정한 구원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 즉 영원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더라고요. 와, 완벽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데르센이 동화라는 틀을 빌려서 전하고자 했던 철저한 기독교적 인간관의 핵심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의 힘, 그러니까 자아의 능력과 지성만으로는 결단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무거운 선언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불쌍하고 얼어붙은 소년을 대체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요? 카이가 갑자기 얼음바닥에서 깨달음을 얻고 Let it go를 외치면서 내면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스스로 얼음성을 깨부수고 나왔나요? 전혀 아닙니다. 카이의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고 100% 카이의 외부로부터 뚫고 들어옵니다. 외부로부터요? 그를 구한 것은 카이 스스로의 각성이 아니라 그의 어릴 적 단짝 친구였던 소녀 게르다였습니다. 아, 맞아요. 게르다. 게르다는 카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무서운 눈의 여왕의 성까지 온갖 희생과 고난을 뚫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퍼즐에 미쳐있는 카이를 꽉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아, 눈물. 그 사랑의 눈물이 카이의 가슴에 떨어지고 과거 그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장미는 피었다지네 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리라 라는 찬양이죠. 유한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영원하고 초월적인 존재의 사랑을 노래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외부로부터의 압도적인 사랑과 찬양이 닿는 순간 카이의 심장에 박혔던 저주받은 거울 파편이 씻겨 내려가고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립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눈 이 대비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곰곰이 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완전히 반대죠. 디즈니의 카메라는 철저히 엘사의 내면을 향하잖아요. 내 안에 숨겨진 힘을 꺼내자. 내 방식대로 서 있겠다. 라면서 내부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내적 추출의 방식을 택했죠. 네, 장의구원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은 카이의 무능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구원이란 오직 밖에서 나를 향해 밀려 들어오는 외부적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대중문화가 원작의 핵심인 이 구원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뒤집어서 수십 년간 우리에게 주입해온 셈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내가 나를 긍정해야만 한다는 그 현대적 주문의 엄청난 무게감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경허히 인정할 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 이 두 세계관의 층도를 이렇게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소름이 쫙 돋네요. 자료의 저자는 종교적 틀 안에서 이 외부의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상정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 심리에 대한 아주 예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너는 스스로 위대해질 수 있다는 달콤한 말이 사실은 우리를 끝없는 증명의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면 대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피곤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이 심층탐구가 다루는 자료의 가장 빛나는 통찰, 즉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제안이 등장하죠. 바로 내 삶을 바라보는 렌즈를 발전에서 발견으로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생을 발전의 여정으로만 세팅해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 피곤해지겠죠. 맞습니다. 발전이라는 렌즈를 낀 사람에게 인생은 끊임없이 내 가치를 증명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퀘스트입니다. 나라는 브랜드를 아주 잘 포장해서 비싼 값에 시장에 내놓아야 하죠. 스펙 쌓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직장 가고 네. 그런데 인생이 어디 뜻대로만 되던가요? 입시에서 미끄러지고 원하던 직장 취업에 실패하고 믿었던 인간관계가 와장창 깨지는 등 뼈아픈 실패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진짜 치명적인 혹평을 받았을 때, 혹은 마음에 다해서 만났던 사람에게 비참하게 차였을 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네, 그럴 때 그냥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서 아,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면서 내 존재 자체의 밑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을 느껴본 적 다들 있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감정입니다. 발전의 패러다임 속에서 실패란 곧 나라는 자아의 시장 가치가 폭락한 것이고 내 존재의 정당성 자체가 부정당한 거니까요. 그래서 늘 불안에 덜덜 떨며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야를 돌려서 인생의 목적을 무언가를 이뤄내는 발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발견의 과정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견으로 바꾼다? 인생을 발견으로 보게 되면 내가 겪는 그 처절한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조차 더 이상 내 가치가 깎여나가는 저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능력의 진짜 한계를 정직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는 내 힘만으로는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발견하는 거죠. 카이가 바닥에서 퍼즐을 못 맞췄던 것처럼요. 네. 그리고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발견은 내가 그렇게 텅 빈 실패의 바닥에 처박혀서 아무런 가치를 직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절대적인 외부의 사랑이 존재함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막 뭘 엄청 잘해서 칭찬 스티커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망가지고 진흙탕에 뒹구는 상태에서도 나를 긍정해주는 압도적인 외부의 사랑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하는 거네요. 내가 막 나를 쥐어짜내서 억지로 만드는 가치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든든한 반석을 찾는 느낌입니다. 네, 자료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삶의 거대한 전원을 역설합니다. 진정한 해방과 평화는 오로지 나 자신의 생존과 성공과 발전만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이기적이고 고단한 쳇바퀴를 딱 멈출 때 찾아온다고 말이죠. 나를 위해 사는 걸 멈출 때요? 네, 나를 살리고 조건 없이 용납해준 더 크고 초월적인 존재를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내 감정의 폭군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결핍감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좁은 우주의 중심에서 훌쩍 내려오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광활한 자유를 선사한다는 아주 깊은 철학적 통찰이네요. 나 정말 울림이 있는 결론이죠. 와, 정말 쉼없이 달려온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감정과 욕망을 유일한 정답으로 삼으라고 부추기는 현대 나르시시즘 문화의 맹점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엘사와 카이의 비교가 아주 핵심적이었죠.
맞아요. 디즈니의 엘사가 지어올린 찬란하지만 고립된 얼음 궁전의 한계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카이의 심장을 외부로부터 녹여낸 안데르센 원작이 가진 통찰을 극적으로 대비해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발전이라는 무서운 강박을 탁 내려놓고 나의 한계와 나를 향한 초월적 사람을 발견해 나가는 삶의 태도까지 아주 깊이 있게 펼쳐보았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폰 스크롤을 내리면서 마주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규칙은 없어, 네가 정답이야라는 달콤하고 매력적인 힐링의 문구들이 어쩌면 우리를 엘사나 카이가 갇혔던 그 춥고 외로운 내면의 얼음 궁전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속삭임이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묵직한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콕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조차 나의 쓸모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오,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완벽한 자아를 쥐어짜내서 표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못나고 찌질하고 텅 빈 모습조차 이미 완벽하게 이해받고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죽어라 쫓고 있는 그 수많은 인생의 목표와 타이틀 중 과연 몇 가지나 여러분 곁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까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재편되겠네요. 나를 증명하려고 겹겹이 껴 입었던 그 무거운 껍데기들을 다 벗어 던진 후에도 여러분의 삶에 남게 될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밤 하루쯤은 그 단단하고 차가운 자아의 얼음 궁전 밖으로 걸어 나와서 가만히 밤하늘을 보며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놀라운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